기본계획가 100분의 30이 넘는다는 그런 표현만 안 나오면은 다 맞는 거예요. 100분의 30이라는 표현만 안 나오면은. 그렇게 반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다 개별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 내용.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개발구역 지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는 이제 235페이지 잠시 가세요. 교재 235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기본교재 235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개발구역을 어디다 지정할 거냐면서 면적까지 나와 있어요. 면적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기 235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문제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전지역이라 얘기하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항상 토지는 지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아래쪽은. 보전지역 안에서는 개발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개발사업 하지 말라고 해서 지정나는 게 보전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도 일단 지정할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돼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냐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용도지역을 포함한 관할 행정구역 안에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 둘 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이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이런 보전지역에도 개발구역 지정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현재 농림지역이라고 쳐요. 현재 농림지역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지역 개발사업 하기로 지금 이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사업해도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주상공 지역은 지정 못하냐? 이건 100% 지정이 돼야죠. 주상공 지역이란 것은 용도적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개발행위 하려고 지정해 놓은 땅이 용도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는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졌다면 관할구역이가 어디서라도 이 계획 땅에서 필요한 곳에다가는 전부 다 지정이 가능하더란 얘기지.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광역도시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답니다. 미수립이 됐다네요.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 대상 지역을 보니까 용도 지역으로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바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도적 특성 배울 때 주상공 지역은 개발지역, 녹지지역은 보전지역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 과정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땅 자연녹지지역. 자,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의 범위는 보전적 의미를 갖지만 도시적에 준하여 개발할 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그러면 보전적 안에서 용도적 특성상 개발이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두 군데예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용도적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사업에도 문제될 거 없더라는 거지. 용도적 특성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상공 지역은 지정 못하냐고요? 이건 제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용도적 자체의 특성이 개발하라고 지정해 놓은 땅이라니까 애당초. 그럼 이건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칠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두 군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양쪽을.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인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필요한 곳 어디라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물어볼 실익이 없잖아. 어디가 나온들 다 맞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만?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하라는 거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그래서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적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준 235페이지 바로 그 퍼런 네모 박스 있죠? 퍼런 네모 박스 밑에 니은번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적은 무조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버리면 되겠네. 그냥 단순하게.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면적이 얼마냐라고 했죠.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면적 따지지 말래요. 계획 수립 여부 따지지 말랍니다. 요즘에 광고 나오는 것도 있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입시켜준다는 뭐 보험도 있잖아. 바로 그런 형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면적이라든지 계획 수립 여부 따지지 말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거기가 어딘지를 보니까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지역, 여기는 물론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4군데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우리가 용도지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취락지구와 용도지구에서는 사업이 수반됨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이란 얘기예요. 개발사업이 수반됨으로 인하여 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두는 거라고요. 그러면 애당초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무언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걸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러면 사업할 목적으로 지정을 해놨으니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사업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더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생각나세요?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 안의 입체적 개발,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비도시적 체계적 개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즉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한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사업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지역입니다. 설마 농사 짓는 걸 가지고 균형발전 그런 표현은 안 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지정된 땅덩어리가 균형발전지역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4가지 지역은요 어차피 이 각각의 지정의 목적이 전부 다 무슨 목적? 개발 목적. 개발 목적. 그러니까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사업 하더라도 아무런 토지 이용에 뭔가 충돌을 날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 다시 보세요. 자, 정리를 간단히 합시다. 이제 지금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는 과정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정리를 한 것뿐인데, 자, 도시개발구역 어디다 지정해요?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그렇죠? 다만 지정하는 세부 절차를 따지니까 원칙은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 대한민국 전 국토고 예외가 허용이 되네.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도 어디냐? 거기도 대한민국 전 국토야. 한 군데만 빼고 어디? 주상공 지역의 면적이합이 100분의 30이 넘는 곳만 빼고. 여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사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계획을 세워 구역을 지정하나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나 다 되더라는 얘기야. 다 되더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개발사업이라는 게 용도적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정관할구역에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 그러면 어디서라도 필요한 곳에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장기 발전 방향에 따른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때는 용도적 특성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적에 대해서만 개발구역 지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용도적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는 건데, 용도적 지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데 항상.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용도적을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저 주상공 지역은 어차피 개발적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이 각각이 지정된 것들이 다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계획 수립 여부, 면적에 관련 없이도 그저 필요하다면 개발구역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00분의 30 이상 자연녹지 계획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4가지, 이것만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자 보세요. 문제는 여기네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다가 경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이 되더란 얘기죠. 여기 이제 개발구역 지정됐을 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비도시적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도시적에. 자, 우리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개발지역이라고 그러죠. 주상 공동이 포함된 도시지역은 개발지역이고, 그 다음에 비도시적이라고 그러죠. 이것 보고. 비도시적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보전적 의미가 큰 동네라고. 보전적 의미가. 그렇죠. 보전하라고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 그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239페이지 가세요. 교재 239페이지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교재 239페이지를 가셔가지고, 교재 239페이지. 자, 칠판 다시 보시면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하필이면은, 비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인 비도시적에 지정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항상 토지는요, 지정된 용도적의 지정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게 돼 있다고. 자, 여기가 현재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